어제 정치권에는 뭐 단연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이제 청문회 내용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검색 순위가 더 높았던 것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김무성 의원의 이른바 그 노룩 패스 그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김태현 변호사? 왜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물어보시네.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평론가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뭐 봤죠. 아침에 그 이제 영상이 어제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걸 재밌게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김광진 가슴 의원님의 아프게 보셔야죠. 페이스북 글도 제가 봤습니다. 이걸 그래요? 뭐라고 매기해야 되나라고 쓰시지 않았나요? 예. 예. 네, 근데 뭐 어저께 그거 이제 사실 그게 그저께 그 영상이 처음 모 방송 프로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처음에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보도한 그 방송 관계자를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그 사람 관계자의 얘기는 자기들은 처음에 그거 방송할 때 네. 그냥 뭐 이런 얘기 있었군요 하고 심각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날이 바뀌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김광진 의원부터 하세요. 그다음 제가 할게요. 근데 요즘 뭐 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떠나서도 네.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가불관계 혹은 그 보좌진이나 비서진들을 그렇게 거의 종부리듯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거든요. 네. 근데 엊그제 그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이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행보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너무 좀 황당했고요. 네. 그런 것이 그렇게 카메라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 카메라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이분이 사람들을 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고요. 네. 너무 좀 황당했어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이제 권위주의적인 태도 논란도 있지만은 뭐 원래 이제 너무 이제 평소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수행원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반론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함을 내비친 것 같아요. 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수행원이 보이기에 이렇게 미뤄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앞뒤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이제 기자들의 요청에는 왜 해명을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거절을 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는데요. 김무성 대표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저기 이제 김광진 의원님은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꺼졌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갑질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좀 격이 없게 대하는 편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제 인터뷰할 때밖에 마이크 들이면 이렇게 반말 툭툭 던지는 그런 특유의 화법도 있잖아요. 뭐 점수는 너희들이 매겨라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자를 뭐 낮춰보거나 약간 그 멸시해서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말투 자체가 약간 좀 격이 없게 하는 그런 말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취재하신 분들도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뭐 격이 없이 좀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지 그런 무슨 수행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근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본인보다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강압하거나 무슨 갑질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은요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방송에도 뭐 김무성 대표 쪽 관계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는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수행원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네. 캐리어들을 네, 네. 다 가면 보면 이제 의원들 해외 출국하고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수행원들이 다 이제 짐 이렇게 해주죠. 본인이 들고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갑질이라기보다 같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이제 올 때 기자들 뭐 인터뷰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데 어제 이제 캐리어를 들고 나오다가 네. 본인이 아마 안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 김무성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 스타일상 캐리어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자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에 사실 조금 멋쩍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빨리 그 캐리어를 수행원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인터뷰를 가겠다라는 생각에 툭 던졌는데 네. 그게 기가 막히게 수행원 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뭐 노룩 패스다. 네. 뭐 이런 평가까지 붙은 거죠. 이게 뭐 가방 굴리기 신공이다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반응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 측 뭐 의원실 측에서 해명한 것은 뭐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재진들이 입국장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인터뷰에 응하려던 게 좀 오해를 샀다. 뭐 일단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네. 인성 안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문제가 되면 가방을 그분 앞에 둬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아니죠. 문 입구에 놓으면 되는 거죠. 아니, 못 들어가니까. 에이. 요즘에 이제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제. 좀 웃자고 말씀드리면 예.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니까. 아 왜요? 아니 그 여사님이 네. 예? 김정은 여사님이 사실은 이사심 할 때 네. 혼자 캐리어를 들고 가시는 바람에 이게 대조적이 됐다.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이 소탈 행보 때문에 네. 다른 정치인들이 알겠습니다. 더 비난을 받는. 아니 근데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행동 하나하나가 더 힘들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여사님이 김영수 여사님이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나올 거라 아무도 생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봤을 때, 이삿짐을 직접 나르네? 네. 왜냐면 거기 수행원들 경험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저만 해도 국민들이 보니까 거기에 기준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방송에 잘리지 않는 새로운 이거 얘기죠.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 자, 화제성 소식이어서 다뤄봤고요. 본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계속 이어졌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또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 등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던 분이고요. 자, 이상철 신임 1차장은 군 출신 인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보실장이나 보좌관 같은 경우가 교수 출신으로 민간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분이 왔기 때문에 2차장은 일반인에서 오더라도 1차장은 현역 군인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아니면 군에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분이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안보실 1차장의 전직 군인 그리고 직급으로 치면 이제 준장으로 예편하셨기 때문에 네. 1차장이 이제 차관급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소장 이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능력 자체로 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된 인사라고 하는 평가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선 안에서 막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에 거론됐던 네. 그 분들이 다 이렇게 낙마되고 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근의 인사의 방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다 되지 않고 네.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의중에 두고 있었던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인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네. 좀 있습니다. 양력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64 38기이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또 군비통제차장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성신여대 교수로 현직으로 계셨지만은 사실 이제 실무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좀 적절하다 이런 분석도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은 죄송합니다. 그 연세대 교수였지만 이른바 이제 연세대 라인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이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모든 전임 박근혜 정부도 네. 그랬고 전 정부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전전 정부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이제 인사를 하면 항상 우리 무슨 라인을 붙입니다. 항맥, 인맥, 지연 이렇게 하는데 네. 이번에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문정인 특보도 아마 연대 정외과를 나오신 건 아닌데 정외과 교수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연대 정외과를 나온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이번에 김기정 차장이죠. 김기정 차장도 연대 정외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프에도 굉장히 이제 캠프에도 많이 관여가 계셨어요. 됐죠. 최정원 교수도 예. 계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과 참여정부 때부터 호흡을 맞췄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거기 교수를 지냈던 문정인 어떤 특보의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연대 정외과건 고대 정외과건 서울대 외교학과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대통령과 호흡이 맞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능력 없는 사람을 특정 한 명에서 뽑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어제 이제 그 인선을 봤을 때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야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리고 2차장 인선으로서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1차장이 조금 저는 좀 아쉬워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안보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굳이 얘기하자면 압박보다는 대화의 방점을 조금 시켜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을 내정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외교가 중요하다. 안보도 외교가 중요하고 경제도 외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의 현실상 안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경제도 외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식 자체는 맞는 것이고 네. 그 틀 안에서 외교안보 진영을 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균형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1차장은 굳이 말하면 매파로 분류되는 현직 군인을 장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이 이상철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이라기는 하지만 어떤 평화시의 어떤 군비 통제라든지 남북 대화를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굳이 분류하자면 군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직업은 군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 경험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 전문가긴 하지만 굳이 말하면 통상 쪽 전문가지 대미 외교라든지 안보 그다음 북핵 여기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정 차장도 사실은 북핵 전문가라기보다는 대화 어떤 북과의 협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유사시에 뭔가를 대비를 위해서라도 군 출신 이 국방 전문가를 조금 안보 1차장에 앉히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견을 또 근데 이거 저는 김광진 의원님 부분에서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네. 예전에는 이제 국방비서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교비서관 이런 형식으로 불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1차장 산하에 있는 비서관의 직제가 새로운 것들로 다 신설됐거든요. 신설되면서 변경됐는데 네. 1차장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그리고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이렇게 3개의 비서관 체제로 변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1차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철 교수 같은 경우가 군에 있는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 군비통제 차장으로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방 개혁 부분에 대한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관련한 비서관들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김기정 이제 연세대 교수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되면은 분과위원장을 새로 뽑는 건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겸직이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이 자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간이 길지도 예.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도 하고 있고 다른 행정부에 있는 분들도 네. 뭐 일반 그 실장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있는 모든 기조실장들이 다 참여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 그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분과위원장을 새로 뽑는 것 같지는 않다는 예를 그런 들면 말씀입니다. 분과 안에서는 뭐 예. 위원장은 다른 분이 뭐 맡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변동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김무성 의원의 노룩팩스 논란이 됐었는데 김태현 변호사 비판을 많이 하신대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제가 옹호해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문자 양산을 위해서 제가 전망대 인기를 위해서 제 한번 희생했습니다. 근데 9282님은 좀 편도 드셨어요. 뭐 한 번도 김무성 의원 지지한 적은 없는데 뭐 김태현 변호사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하는 또 의견도 또 보내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위에 17고 님도 읽어주세요. 김무성 대변인입니까? 뭐 이런 비판이 왔는데. 앞에 한 문장 더 있는데 제작진이 저를 여기서 지웠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근데 친하신 거는 평론가인가요? 맞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친하신 건 맞잖아요. 개인적으로 가깝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인사 얘기 계속 이어갈 텐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그 5대 강국 특사단을 다시 이제 접견을 했어요. 뭐 간담회 하면서 오랜 외교 공백을 하여튼 일거에 치유했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자체 평가를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국민들도 그런 비슷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잘된 특사 외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로 두고요. 다만 뭐 특사 외교로 모든 외교 지난 7년간, 9년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지금은 이제 상견례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외교라고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겠다. 각 국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천명한 것이고요. 뭐 지금 외교부 장관 청문회도 이제 준비되고 있고 뭐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인선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켜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과정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사드 문제, 뭐 민감한 내용들을 특사단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체로 이제 일본과 중국 특사 어떻게 뭐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약간 제목을 잡을 때 뭔가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특사는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쪽의 내용을 전해 듣고 또 대통령에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양국 간에 워낙 이제 그 꼬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동안 가장 문제된 것 중에 하나는 그 꼬임의 과정에서 도대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의 해결 방법은 좀 나중에 어떻게 서로 간에 합의를 보더라도 일단 명백하게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아니면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저쪽에 명확하게 전달하게 된 것 같고 네. 그 측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다. 지금 뭐 이제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네. 연이어서 뭐 아마 한중 정상회담들 쭉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기회들을 때 지금 특사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의 세부적인 안들이 더 깊이 있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논란이 됐던 보도가 있었어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그 524 조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 여파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뜻하는 건데 개성공단을 뺀 방북부로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전면부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장 이제 이것을 재정비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수 진영,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음.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그걸 해제하냐? 그러면 네. 천안함 그 희생자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뭐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찬성 반대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상황에 저는 해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르다고 이르다. 봅니다. 네. 그런데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청와대 반응이에요. 당장 어렵다. 북태도 변화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의견과 대통령이 돼서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포인트를 준 건 뭐냐면 문정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의 입에서 네. 현 정부의 어떤 그 국론이라고 그러나요? 네. 확립된 의견과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럼요. 기존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아니 근데 생각이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니라고 선을 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 후보자도 그랬고 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필요하다면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한다. 진짜 필요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문정인 그 특보의 얘기를 왜 제가 문제를 삼냐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정인 특보의 위치와 위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지금 안보실장이다. 외교부 장관이다. 네. 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실장이나 그런 자리 있다고 하면 어떤 얘기들이 청와대라든지 정부라든지 정제돼서 나올 텐데 지금은 특보입니다. 네. 이 특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해서 비상임이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거예요. 영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의 특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문정인 특보의 얘기들이 저게 개인 의견이 아니라 혹시 청와대의 공식 의견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그거 아니다라 선을 긋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청와대에서 문정인 특보에게 약간의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된다. 개인적인 의견은 하지 말아라. 네.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나서 네.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저는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김광규 전 예. 의원 뭐 의견 근데 어떠세요? 문정인 교수의 생각과 발언이 그 인터뷰의 내용이 지금 방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읽어보면 인터뷰의 네. 내용을 읽어보면 네. 그 남북 간의 관계가 성숙해가고 대화의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겠다. 5.24 조치에 대한 네. 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이 정부
정부의 기조로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인터뷰의 내용과 전체 내용과 차용돼서 오는 한 맥락만을 가지고 그렇게 좀 와전된 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같이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5201님은 문정인 이제 교수, 문정인 청와대 특보죠.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사족을 달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슈 토크 김광진 전 의원과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 정치권에는 뭐 단연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이제 청문회 내용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검색 순위가 더 높았던 것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김무성 의원의 이른바 그 노룩 패스 그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김태현 변호사? 왜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물어보시네.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평론가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뭐 봤죠. 아침에 그 이제 영상이 어제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걸 재밌게 봤어요.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김광진 가슴 아프게 의원님의 보셔야죠. 페이스북 글도 제가 봤습니다. 이걸 그래요? 뭐라고 매기해야 되나라고 쓰시지 않았나요? 예. 예. 네, 근데 뭐 어저께 그거 이제 사실 그게 그저께 그 영상이 처음 모 방송 프로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처음에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보도한 그 방송 관계자를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그 사람 관계자의 얘기는 자기들은 처음에 그거 방송할 때 네. 그냥 뭐 이런 얘기 있었군요 하고 심각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날이 바뀌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김광진 의원부터 하세요. 그다음 제가 할게요. 근데 요즘 뭐 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떠나서도 네.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가불관계 혹은 그 보좌진이나 비서진들을 그렇게 거의 종부리듯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거든요. 네. 근데 엊그제 그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이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행보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너무 좀 황당했고요. 네. 그런 것이 그렇게 카메라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 카메라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이분이 사람들을 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고요. 네. 너무 좀 황당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6438기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또 군비통제차장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성신여대 교수로 현직으로 계셨지만은 사실 이제 실무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좀 적절하다 뭐 이런 분석도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은 죄송합니다. 그 연세대 교수였지만 이른바 이제 뭐 연세대 라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이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 근데 이제 모든 그 뭐 전임 박근혜 정부도 네. 그랬고 전 정부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전전 정부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이제 인사를 하면 항상 우리 무슨 라인에 붙입니다. 뭐 항맥, 인맥, 지연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이번에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문정인 특보도 아마 연대 정외과를 나오신 건 아닌데 정외과 교수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연대 정외과를 나온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이번에 김기정 차장이죠. 김기정 차장도 연대 정외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프에도 굉장히 이제 캠프에도 많이 관여가 계셨어요. 됐죠. 뭐 최정원 교수도 네. 계셨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문정인 그 특보가 대통령과 참여정부 때부터 호흡을 맞췄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거기 교수를 지냈던 문정인 어떤 특보의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근데 저는 뭐 그 연대 정외과건 고대 정외과건 서울대 의과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대통령과 호흡이 맞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능력 없는 사람을 특정 한 명에서 뽑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어제 이제 그 인선을 봤을 때 뭐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야 뭐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리고 2차장 인선으로서는 저는 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1차장이 조금 저는 좀 아쉬워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안보인이 아마 안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 김무성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 스타일상 캐리어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자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에 사실 조금 멋쩍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빨리 그 캐리어를 수행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인터뷰를 가겠다라는 생각에 툭 던졌는데 네. 그게 기가 막히게 수행은 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뭐 노룩 패스다 네. 뭐 이런 평가까지 붙은 거죠. 이게 뭐
가방 굴리기 신공이다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반응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 측 뭐 의원실 측에서 해명한 것은 뭐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재진들이 입국장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인터뷰에 응하려던 게 좀 오해를 샀다. 뭐 일단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네. 인성 안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문제가 되면 가방을 그분 앞에 둬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아니죠. 문 입구에 놓으면 되는 거죠. 아니, 못 들어가니까. 에이. 요즘에 이제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제 좀 웃자고 말씀드리면 예.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니까. 왜요? 아니 그 여사님이 네. 예? 김정은 여사님이 사실은 이사심 할 때 네. 혼자 캐리어를 들고 가시는 바람에 그게 대조적이 됐다.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이 소탈 행보 때문에 네. 다른 정치인들이 더 알겠습니다. 비난을 받는. 아니 근데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행동 하나하나가 더 힘들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여사님이 김영수 여사님이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나올 거라 아무도 생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봤을 때, 이삿짐을 직접 나르네? 네. 왜냐면 거기 수행원들 경험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네. 근데 이게 뭐 네. 약간 이제 권위주의적인 태도 논란도 있지만은 뭐 원래 이제 너무 이제 평소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수행원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반론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함을 내비친 것 같아요. 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수행원이 보이기에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앞뒤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이제 기자들의 요청에는 왜 해명을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거절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는데요. 김성은 대표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저기 이제 김광지 의원이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꺼졌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갑질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좀 격이 없게 대하는 편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제 인터뷰할 때밖에 마이크 들이면 이렇게 반말 툭툭 던지는 그런 특유의 화법도 있잖아요. 뭐 점수는 너희들이 매겨라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자를 뭐 낮춰보거나 약간 그 멸시해서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말투 자체가 약간 좀 격이 없게 하는 그런 말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취재하신 분들도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뭐 격이 없이 좀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지 그런 무슨 수행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근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본인보다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강압하거나 무슨 갑질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은요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방송에도 뭐 김무성 대표 쪽 관계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는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수행원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네. 캐리어들을 네, 이렇게 네. 다 가면 보면 이제 의원들 해외 출국하고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수행원들이 다 이제 짐 이렇게 해주죠. 본인이 들고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갑질이라기보다 같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이제 올 때 기자들 뭐 인터뷰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데 어제 이제 캐리어를 들고 나오다가 네. 본인을 저만 해도 국민들이 보니까 거기에 기준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방송에 잘리지 않는 새로운 이거 인정.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 자, 뭐 화제성 소식이어서 다뤄봤고요. 본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계속 이어졌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또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 등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던 분이고요. 자, 이상철 신임 1차장은 군 출신 인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보실장이나 보좌관 같은 경우가 교수 출신으로 민간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분이 왔기 때문에 2차장은 일반인에서 오더라도 1차장은 현역 군인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아니면 군에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분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안보실 1차장의 전직 군인 그리고 직급으로 치면 이제 준장으로 예편하셨기 때문에 네. 1차장이 이제 차관급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소장 이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능력 자체로 봐서는 누구도 뭐 부인하지 못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된 인사라고 하는 평가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선 안에서 막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에 거론됐던 네. 그 분들이 다 이렇게 낙마되고 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근의 인사의 방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다 되지 않고 네.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의중에 두고 있었던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인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네. 좀 있습니다. 양력을 제가